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10대 투자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기업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 거기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요,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박창현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유화학주의 움직임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의 그렇습니다. 가격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40달러 선, 거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붕괴가 되다 보니 정유화학주들의 움직임 좋지 못하죠. 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40달러 선 자체가 붕괴가 된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정유화학주, 센티멘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유가 흐름 자체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40불대에서 50불대 선에서 그 박스권 등락 자체를 거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심리적인 지지선 자체가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오늘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 저점이 대략 38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 후 지지선 자체 확인하는 것, 과연 자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최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 자체가 글로벌 원유 자체가 그 최고 수준 자체의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아무래도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펙 쪽 월 보고서와 그리고 미국 EIA 쪽에서 이제 월 보고서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일단 이제 초과 생산되는 원유 재고 자체가 급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오펙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재고 수준이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이런 부분 자체. 그리고 오펙 회원국 내의 재고 자체가 거의 30억 배럴에 이를 정도로 이런 원유 재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체계적인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그 정유 화학주 움직임 자체를 묶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20불대 레포트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현재까지는 그 40불대에서 50불대 장기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단을 좀 열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저점이 38불대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전저점 지지 테스트하는 거 확인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 3사를 비롯해서 특히 화학기업들, 특히 이제 퓨어 케미칼 업체인 롯데케미칼 쪽 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복합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LG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 SK케미칼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지 마진 자체는 3년 반 만에 최고치 수준을 갱신하는 등 아무래도 그 분위기 자체가 좋은 퓨어커머스 중에서 그 롯데케미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번에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태양광 하나케미칼까지 한번 관심주로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30달러대를 전망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설마 거기까지 가겠냐 이런 이야기가 왔었는데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30달러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오펙 정례 회의가 있는 만큼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는 이 감산 혹은 이 석유 생산량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서진 오토모티브인데 어제에 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서진 오토모티브 사실 뭐 개별 기업이라고 봐야겠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다 보면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차이나머니, 즉 중국 쪽에서 자본이 유입이 된다든지 그를 통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쪽에 진출하면서 합자 기업 자체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서진 오토모티브가 전일에 의해서 오늘도 상한가를 직행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동풍 자동차 그룹 쪽과 합자 기업 설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자체가 중국 사업 확대 기대감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강한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개별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진 오토모티브 전일에 이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더라도 현재 시총 900억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자체는 이런 과도한 기대감 자체가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합자기업 설립 이후에 숫자, 즉 실적으로서 증명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먼 훗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기대 자체는 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중립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래 차이나머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입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현 시점에서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중립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런 소식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받았다, 혹은 이 중국에 있는 기업과 합자 기업을 설립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호재거리임에는 분명하지만 단기제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그런 이유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 서진 오토모티브까지 살펴봤고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이시죠. 전기차 대장주로서 최근 시장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사실 발목을 잡는 모양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빅베스 이런 부분 우려 때문에 이제 또 올 3분기에 또 1조 5천억가량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였죠. 특히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대주주인 삼성 SDI가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삼성 SDI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말도 많지만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섹터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올해 세계 1위로 올라오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기회 요인으로서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전기차 대장주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지켜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회성 이슈, 단기적인 유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역발상적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충분히 매입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제 좀 빠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매입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은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오히려 장비단인 우리산업이라든지 PNE솔루션, PNT, DA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즉 매기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2차전지 모습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가격권, 목표가로는 13만 원, 손절가 11만 원 선 좀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 SDI는 서진 오토모티브와는 정반대의 전략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기업 펀더멘털 이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 박창윤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를 확인해봤고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